안녕하세요. 고태산TV의 고태산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보수 진영 괴멸시킨 건 못 잊어. 일단은 토론 때 보자. 토론의 명수 홍준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윤 후보는 검사로서 문정권의 선봉에 서서 적폐 수사로 우리 진영을 괴멸시켰다. 그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사하는 것은 더 이상 이 홍준표가 묵고할 수 없다. 토론 때 보자. 토론 때. 그래서 이제 홍준표 씨가 이제 토론 때, 야당 대선 후보들 토론 때, 토론하자. 알겠을 때, 이제 윤석열 측에서, 윤석열 씨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토론하는 거. 말하는 거는, 이 말과 원칙과 법과 또 공정과 상식과 또 이 정의를 얘기할 때는 홍준표 씨한테 절대 100대 빵으로 집니다. 그러니까 토론은 무슨 토론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드루킹 사건도 이제 홍준표 씨가 이거 발췌해가지고 그 단식을 통해서 그 사건을 서서히 이렇게 표면화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김성태 원내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단식 열흘 동안 해서 그것이 국민들을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드루킹 사건이. 그런 식으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대선 후보가 얘기한 게 그 얘기입니다. 토론 때 보자. 이 토론 때에서 근데 전번 19대에 문재인 대선 후보하고 할 때 그때 너무 몰아쳐가지고 그런 또 효과가 나지 않을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옳은 얘기하고 바른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국민의 선택은 문재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토론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좀 진짜로 국민의 뼛속까지, 폐까지, 피부까지 쑥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제대로 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진실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토론 문화가 홍준표 씨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우려가 들어요. 또 얘기하겠지만 19대 때 그렇게 진실을 얘기했는데도 국민의 선택은 문재인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참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홍준표 씨가 오늘 자기 입장을 발표했어요. 뭐냐면 나는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문정권의 선봉에 서서 적폐 수사로 우리 진영을 괴멸시킬 때 매일매일 그것을 지켜보며 우리 진영 사람들이 차례로 끌려가 직권남용이라는 정치적 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바라본 야당 대표였습니다. 900여 명, 여기 끌려간 사람이 900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200명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5명이 자진한 휘대의 정치 보복극이었습니다. 나의 최측근이었던 경남도 정무부지사도 검찰의 수사 압박에 못 이겨 자진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 초선 의원들이나 재선 이상 의원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문정권에 부역한 것에 대해 참회와 반성 없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고할 수가 없다.
토론 때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그는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18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고, 당시 윤 전 총장은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지검장을 했을 때죠.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이건 뭐 가상인데, 모든 게 이게 하나의 드라마 같습니다. 잠깐만 생각하는 게, 사람이 먼저다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거는 나중에 윤석열이를 일부러 그렇게 두 문재인하고 이렇게 서로가 맞춰가지고 대본 있는 드라마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야쪽에 있는 국민들이나 보수 진보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조직을 대통령한테 엉겨가지고 대들어가지고 하극상인데 그러면서 윤석열을 영입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정치 보복이 문재인한테 안 갈 것 같아. 이게 다 짜고 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드라마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의구심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예. 청와대 쪽에서는 뭐 아무 얘기 없지만 이런 생각이 자꾸 버뜩버뜩 들어요. 제가 얘기한 건 여기 또 이 원고에 다 됐네. 여기 또 다시 얘기하지만 나의 최측근이었던 경남도 정무부지사 이제 조진래 전 의원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압박에 이기질 못하니까 스스로 자진한 겁니다. 예. 이 정치라는 게 참 피와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 압박이 들어오면 사람이 첫째 한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인간이라면. 왜냐하면 바로 판결 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뭐 집행유예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때리든지 뭐 이렇게 형을 때려가지고 하면 마음이 편한데 계속 그냥 딜레이 되고 이제 수사를 점점 이렇게 압박하고 오면 사람인지라 그런 무슨 대우를 이렇게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옛날에 대구 사장 한강다리에서 자진했듯이 그런 식으로 이 압박이 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차라리 감옥소 가는 교도소 가는 것보다도 교도소에서 자유와 인권을 다 거기는 없잖아요. 자유를 박탈되기 때문에 사람 꼼짝 못하게 되니까 구속되면 그렇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화를 하든지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진래 의원도 자진을 한 거지. 자, 홍준표 의원은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던 조 전 의원이 2019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당시에도 너희들도 피눈물 나는 날이 올 거다고 분노를 표한 바가 있다. 이 홍준표 의원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 토론에서는 1등입니다. 1등. 여야 대선 주자들 다 합쳐도 20명 넘게 다 합쳐도 20명 가까이 되는 대선 주자에서도 어떠한 이 답변이나 어떠한 질문이나 여기에는 따박따박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토론하면서 이 진실과 정의와 공정과 정의가 다 가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 빠꾸 칠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문제 제기할 사람이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후보자들 대선 주자들도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저게도 홍준표와는 될 수가 없어요.
뭐, 저 홍준표 의원은 또, 여쪽에서 하는 후보로서는 자기는 이낙연 후보를 꼽는다고 그러더구만요. 예, 홍준표 의원 말씀이. 그래서 이제,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홍준표 씨가 발언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이 참 제일 좋아하는 말이 기본소득, 예? 그 다음에 기본주택,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기본. 근데 이 사람이 다 기본 하면서 기본 인성이 안 됐다는 거죠. 기본 인성, 도덕성, 이런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막 6가지, 7가지 죄가 있는데도, 죄목이 있는데도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 홍준표 의원 얘기가 이재명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재명이는 이건 뭐 진짜 망아지다 이거야, 망아지. 양아치 중에 생양아치라 이거. 양아치 중에 이 양아치도 이 건달 양아치, 생양아치, 생생양아치가 있어요. 4가지를 분류하냐면 5가지를 분류하죠. 거기 깡패가 있는데 깡패 생양아치 위에 생생양아치 위에 또 생양아치가 있어요. 거기 또 양아치, 그 다음에 깡패, 그 다음에 건달로 가는데 건달은 이제 쉽게 해서 뭐 하늘을 안다, 하늘 건자에 통달할 달자인데 오직 했으면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씨한테 양아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을 여태까지 온 거를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그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죄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그렇게 양아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재명은 갈 데가 없는데 그래도 뻔뻔하게 나오잖아요. 참 나오는 겁니다. 예. 홍준표 씨가 과연 토론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어떠한 토론 문화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지, 그게 이제 의구심들인데, 홍준표 씨가 18대 1일에도 무슨 문제 가지고 절대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예. 정치 26년의 그 관록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정보망이나 지식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토론 문화에서 이제 윤석열 씨가 개박살 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제 얘기가 거의 뭐 예측하는 결과 그런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요번에. 그래서 홍준표 씨는 여러분이 또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도와주셔야지. 여러분이 홍준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뭐랄까 좋아한다면 여러분이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있다면 또 그냥 뭐 19대처럼 문재인한테 당하는 거 그대로 당해버려요. 자, 이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지난 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주범이다. 윤 전 총장의 조국 수사는 문재인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다. 그렇죠. 예, 조국 수사는 이 문재인한테나 천인 공노할 하면서도 뭐 입시부리라든가 뭐 동양대 표창장 미주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언론에 통해서 나왔지만 누굽니까? 조국 마누라. 야, 근데 어제 또 KBS 토론에서 보니까 추미애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은 대선 거기 설명하고 대선 토론하는 데서 어떻게 정경심 얘기가 나와서 정경심이가 이거 4년 2심을 받았다. 그대로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오늘은 가장 역사적으로 슬픈 날이다. 왜냐하면 비코주,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그 4년을 그대로 2심 때까지 이어가기 때문에. 또 어떤 측에서는 그래요. 뭐 추징금인가 벌금이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해서 4억 5천만에 깎여서 사실상 무죄다.
이런 얘기를 언론 국민들 얘기하는데, 언론 앵커도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조금 깎였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대개 보면 YTN이나 연합뉴스 같은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현 정부, 현 문정권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 보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반독재지, 완전 독재 체제에 들어간 것 같아. 예.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홍 의원은 지금 우리 당 초선 의원들이나 재선 이상 의원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렸을 거다.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예? 그 응어리가 홍준표 의원이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예? 경남도 정무부지사 조진래 전 의원이 자진했을 때 그 가슴은 자기 사람이잖아요. 예? 스스로가 자진했을 때 그거 가슴 무지무지 아픈 겁니다. 예?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요번에 20대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런 토론 문화를 해서 완전히 국민을 공감시키고 감동시키는 그런 토론을 했으면은 제가 그 바람입니다. 또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좀 감동을 먹게끔 해서 국민들은 진짜 홍준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냥 모든 게 온 국민이 홍준표 의원의 그 연설에, 그 토론 문화, 토론에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태산TV의 고태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